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 상반기 부동산 재테크 잘 하셨나요? 자, 만약 못 하셨다고 한다면 하반기 재테크를 잘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별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 되고, 주요 내용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저희가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금융 부분이 7월 때부터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다렸죠. 이 사전 청약 1차가 7월 달에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사전 청약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지역에 어떤 물량이 나오고 12월 달에 사전 청약이 다 끝나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 예측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재테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해가지고 많은 내용이 바뀝니다. 먼저 7월 1일 날짜로 해서 금융 부분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및 우대 혜택 확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 합산 우리가 이제 8천만 원 미만까지만 우대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9천까지 금액이 완화되니까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거고, 생애 최초 주택, 생초주택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으로 소득 요건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 따라 LTV 조건도 완화가 되는데, 투기과열 지구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냐 조금 다릅니다. 투기과열 지구는 자 6억 이하의 아파트만 우대 혜택을 받던 거를 이제 9억 이하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바뀌었고, 자 조정 대상 구역 같은 경우는 5억 이하의 아파트를 이제 8억으로 이제 완화를 확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투기 지역은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조정 대상 구역은 투기보다 우린 9억인데 우린 8억밖에 안 돼라고 할 수 있지만 비율이 60%까지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기 지역은 5, 9, 45, 4억 5천까지 완화를 받을 수가 있고, 조정 대상 구역은 4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왜 우린 이거밖에 못 받아? 불만일 수가 있는데, 불만 안 가셔도 되는 게 둘 다 최대 액수가 4억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이좋게 4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전혀 불만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계획층 지원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 얘기인데, 1인당 지금 7천만 원 정도 전세자금 대출 받던 거를 1억으로 이제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도 5%이던 거를 2%로 낮춰주니까 굉장히 큰 이득이 되는 거고, 총액 같은 경우도 이제 4조 1천억까지밖에 안 해주던 거를 이제 폐지시키면서 언제든지 돈이 떨어져서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받으시더라도 우리 꼭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꾸준히 가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만 살다고 한다면 나중에 큰 곤란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천국이라고 그러죠. 독일, 그중에서도 베를린 같은 경우는 90%가 임대를 삽니다. 그러니까 10%가 자가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90% 이분들이 한 15년 동안 편안하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15년 정도 지나니까 돈의 가치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서 집값이 막 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임대가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 이분들은 큰 부자가 됐는데 이 90%의 사람들은 결국 월세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서 부의 양극화가 엄청 심해져 가지고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독일 같은 경우 이런 문제, 특히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런 큰 문제가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멀리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꼭 계속 가지세요. 저희가 이게 진짜 내가 투자를 못 하더라도 투자할 타이밍이 됐을 때 모의 주식 하잖아요. 모의 주식 하듯이 모의 부동산을 계속 여러분들이 이 지식에 대해서 알고 계시게끔 저희가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계속 관심을 갖다가 몇 년 후에 여러분들이 자본력이 얼마만큼 모였을 때 그때 지금까지 돌아간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흐름에 맞춰서 정확한 투자를 할 수가 있지.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내가 투자해야겠다 돈이 모이면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그때 만약에 잘못 투자해서 실패하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이걸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큰 도움이 여러분들 직접 투자하실 때 그때 제대로 알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강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강화된 에너지 성능 기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공사비가 또 뛰겠구나. 공사비가 뛰면 집값도 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500만 원 하던 공사비가
지금 뭐 650만 하고 있고 또 1년 전, 6개월 전하고 지금 공사비가 또 한 15% 정도가 더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매년 공사비가 어디까지 뛸지 더군다나 지금처럼 양적 완화, 화폐가 많이 풀린 상황에서는 이 아마 이제 기초가 되는 이런 물건들이 기본 자재들이 엄청나게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13일 날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가 단축이 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동안에 이거 풀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6개월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기과열지구가 풀리게 되면은 뭐 투기 지역으로만 풀리더라도 굉장히 여러 조건이 완화가 돼요. 뭐 조정 대상 구역이나 뭐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금지, 뭐 그다음에 뭐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낸다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는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복잡한 부분들이 전부 다 없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이제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4일에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 유형을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거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은 조합에서 알아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근데 조합에서 진행이 잘 안 될 경우에는 공공에서 주민들 동의율 2분의 1이 주민들이 동의하면은 공공에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5일에는 이제 사전 청약을 합니다. 3기 신도시. 자, 이 사전 청약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구도심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신도시는 이제 빈 토지, 아무것도 없는 이제 빈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서울의 외곽이나 경기도 쪽에다가 빈 토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를 이제 신도시라고 합니다. 이 신도시는 기존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땅을 토지를 이제 수용합니다. 그럼 수용하면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이 합의 과정이 사는 사람은 당연히 싸게 살려고 그러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수용에서 굉장히 합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합의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때 이제 본청약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이때 본청약은 뭐냐? 언제쯤 입주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정확한 날짜가 나올 때가 이제 본청약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청약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 이 수용 이전에 수용하는 과정에 사전청약을 미리 해요. 그럼 사전청약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언제 내가 입주를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사전청약을 할까요? 너무 사람들이 집이 부족하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특히나 수요자들은 매년 6만 명, 5만 명이 나오는데 아파트 공급은 새 아파트 2만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전청약이라도 미리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미리 여기다가 아파트를 넣어서 미리 받으면은 내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조만간에 아파트를 입주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겠구나. 집값이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사전청약을 하는 겁니다. 뭐 집값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올해 사전청약이 올 7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이게 지나고 나서 내년 상반기 보면은 이 사전청약 때문에 집값이 잡혔구나. 또는 집값이 더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사전청약 1차가 이번에 모집 공고를 하는 겁니다. 이번 15일 날에 이거는 이제 LH 사전청약 센터에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홈페이지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LH 사전청약 센터에 들어가시면은 사전청약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쉽게 풀어놨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시고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보시고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사전청약 받고도 사전청약을 당첨되고도 다른 지역에 본청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무조건 사전청약을 넣어서 일단은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본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사전청약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청약은 진짜 집이 없으신 분들 위주로만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만 특히 서울에서만 900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900만 명이. 근데 이 사전청약 물량은 3만 개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897만 명은 못 받는 거죠. 이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시 전세를 그냥 얹혀 살면서 전세가가 뛰고 나중에 12월 달에 이 사전청약이 다 끝나고 나서 사전청약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집을 사러 가게 된다면 이것 때문에도 집값이 또 엄청 뛰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게 사전청약입니다. 어쨌든 이 사전청약은 무조건 넣어보세요. 물론 노또긴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니까 노또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받으면 좋으니까 일단 넣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전 청약 위치 1차 사전 청약 7월 달에 나오는 사전 청약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차 사전 청약 위치입니다. 이제 7월 15일이죠. 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을 비롯해서 총 4,400가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뭐 특공 300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남양주 진접2에 1,600가구, 성남 복점원에 1,000가구, 의왕청계2에 300가구, 위례에 400가구인데, 뭐 의왕청계와 위례 쪽 물량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엄청 메어 터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남양주 진접2 쪽으로 좀 1,600 물량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공략을 하는 게 당첨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8월 19일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나옵니다. 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은 이제 누구나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누구나 주택은 집값의 6%에서 16% 정도만 내고 나머지를 10년 또는 15년 후에 한 번에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는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억짜리 집이라고 한다면 2,400만 원이면 내 집을 갖고 나중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뛴다. 이 혜택을 내가 고스란히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나 주택이 진행이 될 때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 앞서서 찍었죠. 의왕이라든지 또는 파주 운전 같은 경우는 GTX9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누구나 주택이 지속적으로 되긴 쉽지 않지만 시범지구는 아마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사람들이 안 받는다면 나 혼자 가서 조용히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지분 적립형은 누구나 조금 다릅니다. 이 지분 적립형은 조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집값의 25%까지 집값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4억짜리 집이라고 한다면 누구나는 2,400만 원이었지만 지분 적립형은 1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을 20년에서 40년 사이에 굉장히 길게 나눠내요. 그러니까 내 돈이 좀 많이 안 들어가죠, 이것도. 근데 처음에만 들어가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돈을 나눠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유리할 거고, 이거는 그냥 뭐 재미난 얘기인데 서울시 지분 적립형 주택을 진행할 때 서울시하고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약에 용산 쪽에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이건 대박이죠. 뭐 김포공항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저희 태릉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잘하면 서울 시내에 이 물건이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자, 이제 9월 10일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를 하겠답니다. 이 전까지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했어도 반드시 취소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취소해야 한다라고 문구를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취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9월 17일에는 개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항 건설에 관한 일반 법으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사전에 조사해야 될 것들을 많이 이제 면제시켜줘가지고 진행을 빨리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10월 14일에 이제 공공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의 여러 가지 공공재개발상의 혜택이 이때 이제 10월 14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에서 하게 되면 혜택을 많이 주고 민간에서 하게 되면 그 혜택을 축소하니까 이제 민간에서 하는 것도 좀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공공도 집을 좀 많이 짓고 민간도 집을 좀 많이 줘가지고 서울에 좀 입주 물량이 많아져가지고 좀 대구처럼 집값이 좀 안정화되는 이런 추세가 좀 부럽습니다. 많이 미분양도 나고 저희도 그런 일이 서울 수도권도 좀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아직 미정이지만 3기 신도시 공공분양주택 2차 사전 청약이 이제 10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자, 2차 청약 어디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사전 청약 10월 중입니다. 남양주 왕숙을 비롯해 총 9,300가구가 나옵니다. 자, 남양주 왕숙2는 신혼 특공 없이 1,400가구를 공급하고 검단에 1,200가구, 파주 운정에 1,200가구, 군포 1,000가구, 의정부에 1,000가구, 성남 낙생에 900가구 등 사전 청약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차 사전 청약은 아주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물량이 좀 갑자기 1차보다 2배 이상 늘어났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슬슬 예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달에 임대차 실거래 시범 공개를 추진합니다. 뭐 우리가 매매를 지금 현재 거래를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제 임대차까지 이제 공개를 함으로써 투명성 있게 이제 임대차 시장까지 오픈하겠다고 하는 거고, 사전 청약 이제 11월 달에 3차가 사전 청약을 해요.
이때부터 엄청 뜨겁게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는 4차까지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차는 신혼 희망타운이 2,100가구, 특공이 2,100가구고 총 4,100가구, 그러니까 절반 넘는 게 특공입니다. 그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에서 1,100가구가 나오고 시흥에서 700, 양주 회천에서 800, 과천 주암에서 1,500가구 해가지고 하남, 과천 이것 때문에 3차가 아마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물량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가장 많은 물량이 나오는 이제 4차가 이제 마지막 피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차에서는 총 12,600가구가 나옵니다. 이제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 그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도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가지고 총 5,900가구가 나오고 그 밖에 안산, 시흥 거모, 구리 갈매, 안산 장산까지 해서 총 12,600가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전 청약이 아까 900만 명 정도가 사전 청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고 이 중에서 3만 개 조금 넘는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897만 명이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12월 달까지 만약에 떨어지고 나면은 본 청약까지 그러니까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본 청약 시작이.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로 본 청약을 기다릴까? 아니면 그 전에 내년 상반기에 뭐 3월 달에 약간 퍼포먼스도 있잖아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뽑는 이런 퍼포먼스의 어떤 공약들이 나올 텐데 이거에 따라서 집을 매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어떤 주택 매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전 청약이 끝나기 전에 아마 구입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1월, 2월 달 어떻게 보면 약간 주택의 성수기 가 끝나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이때 잘못하면 주택시장, 특히 수도권의 주택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미리 알고서 대비하는 전략을 펼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이제 7월 달에 접어들면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앞으로 예고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자,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 이제 구독 눌러주시고 밑에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십시오. 자,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